안녕하십니까.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탈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어깨를 처음 전공할 때는 그때 어깨 탈구 환자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수술도 많이 했었고 환자들도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과거같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도 탈구 환자들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개중에는 치료가 적절히 안 되거나 치료의 시기를 아니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도 꽤 많이 보고 있어서 오늘은 어깨 탈구에 대해서 올바른 치료법이 뭐가 있을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깨 관절은 상당히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프 티에 있는 골프공과 같거든요. 사실 골프 티 위에 있는 골프공은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깨 관절이 골프 티 위에 올려 있는 골프공하고 똑같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은 실제 어깨 관절의 그 모식도가 되는데 아래쪽에 좁은 견갑골의 관절하에 관절 운동 범위가 큰 상완 골두가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관절이 되겠고요. 이 불안정한 그 관절을 보완하는 것이 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인 관절순과 관절순에서 이렇게 뼈로 붙어가는 관절막에 의해서 이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제일 운동 범위가 큰 관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 관절의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 관절순이나 관절막은 쉽게 외상으로부터 손상이 될 수가 있고 탈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깨 관절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쪽으로 빠지는 전방 탈구가 대부분이고요. 후방 탈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심한 외상이 아닌 이상은 후방 탈구는 거의 없고 전방 탈구가 대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그 전방 탈구가 되는 발생 원인은 대부분의 원인은 이렇게 팔이 올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젖혀지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예를 들어 농구를 하는데 몸싸움을 하면서 갑자기 이게 팔이 몸싸움이 되면서 젖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제일 쉽게 탈구가 되는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낙상 사고가 됐든 아니면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산재 사고가 됐든 팔이 이게 갑자기 젖혀지는 경우에 탈구가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깨 탈구가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깨 탈구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제 조금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는 힐삭스 병변이고요. 하나는 이제 벤카트 병변인데 먼저 그 벤카트 병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벤카트 병변의 실제 수술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되는데 벤카트 병변은 관절와를 싸고 있는 관절순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어깨가 탈구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탈구가 되면 앞쪽으로 어깨가 빠지니까 앞쪽에를 잡아주고 있는 안정화 구조인 관절순이나 관절막이 찢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터진 부위가 앞쪽이 되는데 관절와를 싸고 있는 관절순이나 관절막이 터지는 것이 이제 벤카트 병변이 되겠고요. 여기에 동반돼서 이제 힐삭스 병변이 생기는데 힐삭스 병변은 어깨가 빠지게 되게 되면 관절화를 이렇게 벗어나서 헤드가 앞으로 빠지면서 헤드의 뒤쪽에 있는 그 관절과 관절 연골이 그 관절화에 부딪히면서 깨지는 어떻게 보면 골절이 생기는 그런 부위가 힐삭스 병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게 이제 어깨가 탈구가 되면은 관절와도 마찬가지고 힐삭스 병변도 그렇고 연골이 손상이 오면서 관절염이 2차적으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성 탈구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관절와에 있는 연골이나 관절면이 손상이 오고 힐삭스 병변에 있는 관절에 연골 손상이 오면서 관절염이 일어나는 2차적인 통증이 오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깨가 탈구가 됐을 때 이제 중요시 판단해야 될 게 재발이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되기 때문에 이겠죠. 근데 보통 이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따지는데
20대 미만의 이제 어깨가 탈구가 된다면은 재발률이 아주 높습니다. 보통 20대 뭐 이제 미만이나 이제 20대 전후 어깨가 탈구가 되면은 95% 이상 탈구 재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대는 이제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40대가 넘어가면서는 재발성 탈구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재발성 탈구가 한 10%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재발성이 낮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발성이 안 되는 대신에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냐면은 보통 이제 40대 이상의 중년에서 만약에 어깨가 탈구가 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벤카트 병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깨를 싸고 있는 회전근개가 이제 파열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거 이외에도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나이가 먹어서 어깨가 탈구가 되면은 재활이 잘 안 되거나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운동 범위가 제한이 오는 동결견이 흔하게 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설령 그 재발이 낮은 중년 이후에 생기는 그 탈구라고 하더라도 수술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활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탈구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 안에 손상이 심한 경우입니다. 아주 심하게 손상이 되면서 벤카트 병변의 그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죠. 넓게 연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위에까지 이제 슬랩 부위까지 그 연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재발로 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겠고요. 탈구가 되면서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하고요. 또 탈구가 되면서 회전근개, 심줄이 같이 파열이 되는 경우도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나 아니면 내가 비록 이제 어깨가 탈구가 됐지만 탈구가 되기 전 상태인데 운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뭐 스포츠 활동이나 레저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수술을 하는가, 이제 수술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깨 탈구의 그 수술법이 단순 봉합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좌측에 있는 것은 그 단순 봉합술의 그 모식 도구가 되겠고, 우측에 있는 것은 실제 수술한 사진이 되는데, 단순 봉합술은 저는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 봉합술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재발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매듭과 실이 관절 사이에 놓이게 되니까 움직이게 되면은 상완 골두에 있는 연골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고 부딪히고 마찰이 되면서 연골 손상이 오고 통증도 오고 나중에는 재발이 되는 그런 것을 과거에 이제 제가 경험이 하다 보니까 수술법을 저희는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매트리스 봉합술을 아니면은 다프 봉합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봉합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이제 그림을 보고 계신데 옆에 모식도를 보시면은 실이 관절 안에 놓여 있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실을 각각 그 관절순을 그 봉합을 따로 해서 직접 매듭을 관절 바깥에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꼬매는 실이나 매듭이 관절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킬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결과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매트리스 봉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매트리스 봉합술을 이용해서 어깨 탈구 환자를 수술한 실제 예가 되는데, 좌측의 동영상은 관절 순이 떨어져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서 이렇게 불안정한 소견을 보이고 있고, 오른쪽의 동영상은 매트리스 봉합을 통해서 실제 봉합을 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수술하기 전, 오른쪽은 이제 수술 후에 같은 환자의 동영상이 되겠고요. 저희 병원의 어깨 탈구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프 봉합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프 봉합술은 현존하는 그 어깨 탈구 수술법 중에서는 가장 해부학적으로 그 안정적이고 강한 고정 방법을 없는 수술법이 되겠고요. 수술법은 힘들지만은 다프 봉합을 이용해서 봉합을 한다면은 재발이 아주 낮은 좋은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단순 봉합이 됐든 매트리스 봉합이 됐든 사실 실제 봉합을 하는 부위는 관절 손하고 관절막하고 그 뼈하고의 밀착은 사실 없게 되는데, 다프 봉합을 하게 되면은 이중으로 나사를 안쪽과 바깥쪽에 받고 위에 그 매듭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다프 봉합에 대해서는 그 봉합을 하는 연골 부위가 직접 뼈에 컨택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강하고, 힐링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재발이 아주 낮은 그 치료법이 되겠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중으로 나사를 아래쪽과 위쪽에 박으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상당히 좋은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실제 저희가 다프 봉합술을 이용을 해서 봉합을 하고 있는 실제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절화의 그 아래쪽 경부 쪽에 나사를 박고 관절면에 가까이 나사를 박아서 이중으로 봉합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옆에 보시는 것은 이제 실제 수술한 그 사진이 되는데, 상당히 안정적이고, 다프로 인한 수술을 해서 재발이 되는 경우는 저희는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선수나 아니면 젊은 연령층에서 수술 후에 다시 운동을 하고 싶은 환자들한테는 다프 봉합술을 권하고 있고, 또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깨 탈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현재 매트리스 봉합술과 다프 봉합술을 이용한 수술법을 시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